우리나라 금속활자의 경우 목판활자 인쇄 기술을 토대로 발전시킨 노력의 산물인데, 최초의 목판 인쇄는 704년 신라 성왕 때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다. 목판 인쇄술이 탄생한 이후 무려 500여 년 동안 활자 기술을 연마하고 발전시켜 그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구텐베르크는 금속 세공사 출신으로 활자 제작 경험이 전혀 없었고 목판 인쇄조차 본 적이 없었다. 또한 구텐베르크가 살았던 1400년대 당시 유럽에서는 인쇄술이 전무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구텐베르크가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금속활자 인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전파된 우리나라 금속활자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것을 모방해 만들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제작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텐베르크 박물관의 클라우스 마이발트와 같은 학자들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그의 독창적인 발명품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한다. 만약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이른바 활자로드를 통해 전파된 것이라면 중국은 물론 교역로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역시 금속활자 인쇄술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개발하기 전 다른 국가에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쇄문화 연구가인 토머스 프랜시스 카터는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한국과 독일에서 동시에 금속활자 인쇄술이 나타난 것은 일종의 유사 문명 현상으로 서로 아무런 상관성이나 영향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졌음을 증명하는 역사 문헌들이 발견되지 않아 단지 그 가능성만을 추정할 뿐이다. 그런데 구텐베르크 금속활자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발표되었다. 2005년 5월 19일 미국의 엘고 전 부통령은 서울 디지털 포럼 2005 개막식 기조연설문을 통해 구텐베르크가 교황 사절단으로 한국에 온 친구로부터 금속활자 기술을 전해들었고 그 친구의 조언을 토대로 금속활자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엘고 전 부통령은 우연히 스위스 바질에 있는 한 인쇄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문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자들은 엘고 전 부통령이 연설문에서 언급한 구텐베르크의 친구가 바로 니콜라우스 쿠자노스 추기경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콜라우스 쿠자노스는 로마 교황이 동양에 파견한 사절단의 일원이었는데 1377년 직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1438년부터 1448년까지 교황 사절단으로 동양에 파견됐다. 그때 니콜라우스 쿠자노스는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이다. 1430년 당시 마인츠 교회의 재정관리 담당자였던 니콜라우스 쿠자노스는 마인츠를 떠나 있던 구텐베르크에게 마인츠로 돌아올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니콜라우스 쿠자노스와 구텐베르크는 평소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로마 교황청의 한 기록에 따르면 구텐베르크가 42행 성서를 인쇄하는데 니콜라우스 쿠자노스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니콜라우스 쿠자노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서가 보급되기를 원했고 반사경 사업 실패 이후 구텐베르크는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니콜라우스 쿠자노스는 자신이 동양에서 알게 된 금속활자 인쇄술을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주었고, 구텐베르크는 그 기술을 모방해 금속알자 인쇄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그것은 과연 독창적인 발명품인가, 아니면 모방품에 불과한 것인가? 그 논란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금속활자가 인류의 역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혁명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혁명의 시작은 독일이 아닌 한국이었음을 세계 역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